안녕하세요, 여명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이렇게 코스피가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승 반전 신호나 상승 확인 신호들이 나온 종목이 있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예전 제 강의를 좀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조건식을 만들고 좀 저장을 해 놓았을 텐데,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오늘 같은 날 좀 꺼내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상승 반전 신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단하게 이 상승 반전 신호의 조건식을 좀 설명드리면은, 주가 이동 평균선이 5일선, 21선, 61선 이렇게 역배열되어 있는 종목들을 찾으라고 조건을 걸어 놨고요. 그리고 이격도 관련해서도 좀 많이 밑으로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고르도록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주가 등락률은 어제 대비 오늘 오른 주식만 찾게끔 설정을 해 놓은 거고요. 그 다음으로는 현금 흐름이 100억 이상, 이자 보상 비율이 4배 이상, ROE가 7배 이상, 최소한의 재무적으로 좀 안정된 기업들만 선별하도록 이제 조건을 걸었습니다. 그리고 PR이 10배 이하, 그러니까 저평가된 종목들만 좀 찾겠다는 얘기고요. 그리고 매출액도 이제 증가를 하는 기업,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어느 정도 있는 기업들을 이제 선별을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면 오늘 검색된 종목이 26종목입니다. 여기서 좀 높은 가격 순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처음에 검색된 종목은 유니드입니다. 유니드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, 이렇게 떨어지다가 지금 개파락 양봉이 나온 모습을 하고 있죠. 그리고 거래량도 어제보다는 좀 늘었는데, 전반적인 거래량을 봤을 때는 크게 증가하지 않은 모습입니다. 이날이죠. 9월 한 15일 경에는 대량의 거래량이 좀 발생을 했는데, 이 거래량 대비해서 좀 적은 모습이어서 완벽한 상승 반전 신호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패스하기로 하고요. 다음으로는 매일 유업입니다. 매일 유업을 보시면 어제 도치 캔들이 나오고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거래량을 봤을 때는 최근에 좀 거래량이 발생하긴 했지만 8월 달에 이런 대량 거래량보다는 좀 적은 거래량들이 보이고 있죠. 그래서 이 종목도 뭐 어느 정도의 반등은 하겠지만 결국에는 21선이나 60일선의 저항을 받고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음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. 카카오 관련해서는 워낙 많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그래프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은 최근에 좀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긴 했습니다. 이날이죠. 10월 14일경이 될 것 같은데, 이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 과연 외국인과 기관이 샀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한 이 10월 14일 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을 좀 보니까 결국에는 순매도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아직 수급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. 최근에는 기관이 조금씩 사고 있는 것 같은데, 아직까지 좀 더 순매수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21선을 뚫고 올라가면은 지지선을 이 꼬리 하단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고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많이 하락한 날, 이 20일과 5일선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고 5일선 밑으로 이렇게 음봉을 그린 날 조금씩 사둔다는 그런 생각으로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회사 자체는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PR이 5이고 추정 PR도 20 정도입니다. 그렇게 재무적으로는 나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좀 모아간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하락한 날을 기준으로 좀 사 모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가격보다는 이 거래량 기준으로 한번 다시 설정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우건설이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네요. 대우건설의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꾸준히 발생을 함으로써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이렇게 100만 주를 샀죠. 그리고 4일 전에도 140만 주 이렇게 사들였습니다. 그래서 수급이 좀 받쳐주고 있고요. 최근 뉴스를 보니까 영업이익이 2천억을 넘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순이익이 95% 이상 치솟았다고 하는데,
이렇게 실적이 받쳐주니까 이런 종목들은 실적주로 당분간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최근에 그렇다 할 테마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이런 실적주들이 좀 빛을 발하곤 하는데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대우건설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다음으로는 지능기업을 한번 볼까요? 이 회사도 최근에 이 거래량이 조금씩 발생을 했네요. 그리고 워낙 이 시가총액이 적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유통 주식이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. 종목 분석에서 지분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분 현황을 보니까 50% 정도의 유동 주식이 있네요. 이럴 경우에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굳이 사지 않더라도 흔히 말하는 그런 세력들이 좀 사서 좀 작전을 걸 수 있는 그런 종목에 해당됩니다. 작전을 걸 때는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, 재무적으로 부채 비율이 적은지, 그리고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좀 나오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. 부채 비율을 보니까 한 95% 정도로 크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. 영업이익도 꾸준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ROE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소기업답지 않게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요. 자, 이렇게 실적이 받쳐주는데 시가총액이 적다 이러면은 이제 세력들이 좀 장난을 쳐볼 만한 그런 종목이 되겠죠. 이 기업도 보니까 건설 쪽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토론실에는 오세훈주 관련해서 또 테마를 형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금 사두면은 바로 뭐 갑자기 상한가를 갈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현대제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런 거래량을 봤을 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넘어가기로 하고요. 동국제강을 한번 볼까요? 동국제강도 좀 비슷한 흐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니까 건설주들이 좀 올라와 있고 하림지주가 좀 다른 것 같은데, 하림지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림지주를 보니까 15일경인가요? 이날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.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는지 좀 확인을 해 봤는데, 일단 이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날은 딱히 큰 거래는 없었습니다. 그래서 크게 손바뀜은 일어나지 않은 것 같고요. 그래도 이 종목의 유동 주식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. 이 지분 현황을 좀 보시면 38%입니다. 자, 이런 경우에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굳이 사지 않더라도 세력이나 좀 어떤 테마가 형성된다면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시가총액이 7,728억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이 종목을 끌어올리기에는 좀 부담스럽고요. 어떤 뉴스 같은 것들이 형성이 돼서 개인들이 같이 좀 사줘야 오를 만한 종목이 되겠죠. 그래서 뉴스를 좀 보니까 뭐 흡수 합병 결정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, 뭐 특별한 그런 뉴스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뭐 여러 가지 종목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사실 이 거래량 자체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밑에 있는 종목들은 크게 상승하는 힘이 좀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120%를 넘었지만 실제 거래량 자체는 좀 적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좀 넘어가기로 하고요. 그래서 상승 반전 신호로 살만한 종목은 대우건설과 지능기업, 이 두 가지 종목이 나왔습니다.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지능기업이 오세훈 테마도 있고 좀 싸다 보니까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상승 반전할 종목들만 좀 골라봤는데요.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살만한지 좀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